자, 3인국, 자, 2강 들어갑니다. 2강. 1강까지가 어디였어? 개괄 설명이었기 때문에, 자, 2강부터가 실제 내용인 거야. 자, 개괄 설명 다시 한번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안 보고 쓰기, 빽빽이, 인출. 자, 그래서 양반가사하고 서정가사고 그 위에 있었던 내용들, 우리말 아름다움, 서정갈래 얘기했었죠? 호랑나비, 범나비, 김만중, 서포만길, 서포만필. 다 기억나지? 자, 이제 2강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사. 자, 이거는 또 서사, 본사, 결사로 돼 있어. 서론, 본론, 결론처럼 서사, 본사, 결사의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서사. 자, 이 몸 삼기실제, 이 몸 태어날 때, 이 몸 생겨날 때 같이 비교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비교해가지고 현대어 풀이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단다. 이 문장 읽으면 너희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가면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많이 물어봐 이거. 하니까 일단 1차적인 건 뭐냐면 삼위인곡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다. 이 몸 태어날 때 제 님을 일단 뭐 선조겠지 정철이니까 쫓아 생겼으니 그 임을 따라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탄생할 때 님을 쫓아 생겼으니까 임과 나는 숙명론적 운명론적 관계라는 거야. 나와 임금의 관계는 나와 혹은 미인의 관계는 숙명론이고 운명론이다. 왜? 생겨날 때 따라 생기니까. 그래서 숙명론, 운명론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자, 한생연분 애들이 한생이 뭐예요? 한생이 뭐냐면 한평생 연분이며, 그러니까 천생연분 혹은 한평생의 연분이라는 거야. 우리가 만난 게 하늘이 모르리던가 하늘이 알았다라는 뜻이겠지. 설의법. 하늘 모르리던가 당연히 하늘이 알겠지라는 거야. 하늘도 알만한 운명적인 만남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과 나는 운명이다. 그러니 한평생 평생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나 하나 오직 젊어 있고 예전이겠지.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님이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게 언제겠니? 젊었으니까 과거야 과거. 과거에는 나 젊었을 때는 이미 사랑했어.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서사 1 임과의 인연. 아마 서사가 여기까지 거야. 서사가 여기까지. 그러면 자, 평생에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평생에 원하기를 소원하기를 한된 여자 함께 살자 이렇게 가는 거야. 한된 여자가 뭐야? 이게 화자의 소망이지. 함께 살자. 즉 임금은 임금대로 난 신하대로 조정해서 쫓겨나지 말고 한평생 함께 하자 하였는데 내 소원이었어. 늙어야 무슨 일로? 평생 소원은 한대 여자. 자,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 거.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리움이 있는 거고 늙었어. 즉 과거에는 젊었던 거야. 현재 같지 항상 대조 조심해야 되는 거고 늙었을 때는 그리워한다. 헤어졌기 때문에. 자, 엊그제 이것도 엊그제도 과거입니다. 왜냐면 과거 행위겠지.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다. 엊그제 언제겠어? 젊어있을 때겠지. 젊었을 때 임금을 매셔가지고 자 광안전 중요해. 광안전은 달 속에 있는 궁전이니까 이것도 약간 좀 기이한 약간 천상계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하는 거야. 광안전 올랐더니 했으니까 궁궐을 비유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현재의 궁궐을 비유한 게 광안전이니까 광안전은 어디야? 천상계의 궁전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궁궐을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야. 천상계로.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이 하계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 대조 하계에 내려오니까 하계는 인간 세상이겠지. 인간 세상 정남 창평 같은 데야. 어디냐면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한양이고 한양이면 여기 이쯤인 거야. 그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머리. 자, 올적의 빗은머리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던 거야. 동글뱅이. 왜냐면 젊었을 때야. 젊었을 때. 왜냐면 깔끔하게 빗으면 이쁘니까. 허틀어진 지 반대겠지? 3년이라는 것은 임과 헤어진 지 3년. 즉 여기 내려온 게 몇 년 걸렸다? 3년 걸렸다라는 뜻인 거야. 흐트러진 건 안 좋은 거겠지? 자, 연지분 있다마는 연지분이 뭐라고 했어?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알려주는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연지분 화장품. 연지분 있다마는 누굴 위해 고의할 거. 지금은 늙었으니까 화장을 누굴 위해서 할까? 할 수 없다. 누굴 위해서 할 수 없다. 마음에 맺힌 씨름이겠지. 씨름. 겹겹이
쌓여있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온단다. 뭐가 나온다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오는 것은 씨름이 추상적 관념이겠지? 이게 첩첩히 쌓인 모습이잖아. 이게 시각적이지.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와 비슷한 선지 1, 2, 3, 4, 5에서 골라봐라 라는 뜻이 나오겠지. 또 하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함정이 뭐냐면 구체적 사물의 추상화. 자,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당연히 다른 말인 거겠지. 당연히 다른 말인데, 아이들은 이 말 추상이랑 구체화가 있고 구체랑 추상이 있으니까 이게 같은 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함정팔 수 있으니까 이 용어는 다시 딱 정확히 구별해 준 바란다. 정확히 구별을 해주기 바란다. 됐지? 지금은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한 거야. 지금은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한 거야. 씨름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첩첩히 보이니까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게 보이지. 짓는 것은 한숨이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죠. 짓는 것은 한숨이요. 지는 것, 떨어지는 것, 즉 하강적 떨어지는 것 눈물이라 했으니까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꾸법 나온다. 대꾸법, 빨간색 대꾸법, 형광펜. 자, 항상 대꾸법이 나오면 선생님 뭐 하죠? 이거 별표 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꾸법을 찾는 문제가 항상 나와. 다시 한번, 이 대꾸법 무시하지 마라. 구가 대등한 거야. 이게 두어 이어절이잖아. 이어절이 하나의 구니까 구가 1구 2구가 대꾸적이다. 짓는 것은 한숨이요. 지는 것은 눈물이라. 아, 지금은 되게 쉬워요. 대꾸법 하는데 나중에 진짜 대꾸법 찾기 되게 어려우니까 조심하기로 한다. 이게 문장이 구가, 알겠지? 대꾸법 조심.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끝이 없다. 대충 뭐 왜 그런지 알겠죠? 임에 대한 그리움, 헤어졌으니까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화자의 처지 변화가 더 중요하다. 광안전에서 전남 창평으로, 과거에는 천상계였는데 지금은 지상계로 내려왔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좀 광안전에서 내려왔으니까 궁궐로, 지금 현재 궁궐, 아니 이건 여기가 궁궐이지, 비유했다고 했고, 적강이 뭐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적강이라고 한다라는 거, 대조라는 거. 그래서 화자의 처지 변화가 광안전에서 정남 참평 인간세계 지상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란다.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다. 이런 거 이제 별거 아니게 그냥 관습적 표현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준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뭐 한자 성어나 속언, 속담, 격언, 이런 관용어, 물 흐르듯 한다.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다. 이런 걸 관습적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자, 요거 모른다. 염량. 염량 어휘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애 많아. 이 염이 뜨거울 염이야. 뜨거울 염. 뜨거울 염이고, 이 양이 시원할, 서러워, 시원하다. 그러니까 더움과 서늘함이야. 그럼 뭐겠어? 여름과 가을, 겨울이겠지. 염량,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시원하다가, 덥다가 시원하다가 때를 알아가듯 가는 듯 고쳐오니는, 알아가는 듯 다시 온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봄에서 여름 갔다가 가을 갔다가 겨울이 자주자주 돈다라는 뜻으로 세월이 아주 빠르다야. 계절이 바뀐다. 세월이 흐름이다. 뭐라고? 돌고, 그러니까 더웠다가 시원하다. 더웠다가 시원하다가 가는 듯 다시 오니까는 계절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드러낸다라는 게 염량이라는 것도 어휘력으로 꼭 기억해 주 바란다. 저번에 염량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한자어기 때문에. 듣거니 보거니 느낀 일도, 느낄 일, 자 이거 중요하다. 느낄 일도 하도하셔라는 거, 내가 느끼는 게 많다라는 거잖아. 느끼는 점들이 많아요가 어디겠어? 이게 다 본사야. 즉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본사의 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다. 느낄 일이 다 본사니까 본사 있었던 일이 위에 서사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나가면 느낄 일이야. 밑에가 다 느낄 일이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본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느낄 일이란 뜻인 거야. 자, 이제 본사 들어갑니다. 본사. 자, 동풍. 본사는 뭐냐면 계절감이 되게 중요해. 봄, 동풍, 봄. 그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서리, 가을. 그 여름 어디 갔어? 여름, 여기 꽃 지고 새잎나니 여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아까 느낀 일이죠. 느낀 일. 느낀 일이 많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 중에 이제 동풍부터 들어가는 거야. 자, 동풍은 봄바람이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은 봄인 거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진 않아. 각각 계절을 나타내는 자연물들을 드러내 가지고 설명하는 거겠지. 그래서 동풍은 봄이고, 원래 그 하나 더 적으면 얘들아, 남풍은 뭐니? 남풍이 여름이야. 남풍은 여름. 그죠? 서풍은 약간 가을이고, 북풍은 당연히 뭐겠어? 북풍은 겨울.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 또 계절감 드러나는 것 또한 문학적 속성이니까 기억을 해준다. 동풍이 건드 불어. 적설, 쌓일 적이 항상 눈이 쌓인 눈을 헤쳐내니까 이제 눈이 녹는 거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니까. 창밖에, 창은 항상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소통 아니면 올 단절. 하지만 지금은 소통의 의미겠지. 창밖에 심은 매화하면 항상 몸이, 매화는 지조절개, 그죠?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그러니까 이 매화는, 원래는 매화꽃이 이게 겨울인데 지금은 봄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매화는 지조절개 의미면은 겨울에 어울리는 거거든. 겨울에도 피는 꽃이니까 지조절개인데, 지금은 동풍이 건드불어 매화가 피었으니까 지금 매화는 겨울이 아니라 지금 매화의 계절은 봄이다라는 거 기억. 어쨌든 이 매화도 지조절개인 거지. 임금님 저 지조절개 있어요, 매화 보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물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현실은 냉담하다라는 거, 쌀쌀하고 적막한데, 아직까지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니까 아직까지 냉담해. 그런데 암향은 무엇을? 향기 양자야. 매화 향기지. 매화한테 나는 향기니까 뭐겠어? 지조절개의 향기.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심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건 후각적 이미지. 그니 각 냉담한 건 뭐야? 현실 세계는 아직 냉담한데 매화 향기가 쿵쿵 나는구나. 무슨 일인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윽한 향기가 나요. 나한테 임금의 충성심 향기가 나요. 황혼의 저녁 무렵의 달이 쫓아 베개. 그러니까 달이 따라와 베개인데, 이 달이 누구라고? 임금. 그러니까 별, 달, 임금이야 이거. 그러니까 달이 의미하는 거는 조물주다 하면 안 돼. 임금님이야. 임금님이 베개, 여인이겠지. 나지. 내가 자고는 베개에 달이 비치니까 임금이 너 자냐라고 쳐다봤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근데 달이 보고서 너냐라고 봤다는 뜻인 거야. 나 달, 임금이야 임금. 자, 느끼는 흐느끼는, 임금이 봤으니까, 달을 봤으니까 느끼는 듯 흐느끼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 그래서 이게 달이 임금인 거야. 저 매화 꺾어내요. 바깥에 핀 매화를 꺾어내요. 님, 임금이 계신데 보내고. 왜? 내 충성심의 매개체니까. 내 객관적 상감을, 충성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시적화자의 분신이라고 하지. 이게 분신, 이런 것들을.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어떻게 바꾸냐면, 화자에 대한 임금의 정성과 사랑, 이렇게 바꾸는. 이걸 임과 화자를 바꾸는 째째한 문제 있다. 다시 한번. 임과 화자 되게 쉽지 않니 얘들아? 화자가 임금한테 보내는 거지, 임금이 매화를 화자한테 보내는 게 아닌 건데, 이런 순서,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게 뭐라고? 여기도 째째가 있는 건데, 애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확인을 거듭해야지만이 되는 게 국어 내신이다. 의심하고 확인하라. 확인하고 의심하라. 내가 임금한테 보내는 거지, 임금이 나한테 매화 보낸 게 아니다. 근데 순간 헷갈린다. 조심하라. 뭐 이런 뜻인 거야. 이미 내가 매화를 임금한테 보내면 임금이 너 의인하죠? 매화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뭐라고 얘기할까? 걱정 염려지? 너 왜 왔니? 나 아직 너 용서 안 했다. 이렇게 하실까? 그런 게 걱정된다. 여기까지가 봄, 본사 1의 봄, 동풍이니까. 그래서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얘들아? 이걸 시상전개 방식. 뭐라고? 시상전개 방식이 계절의 순환, 뭐 시간의 흐름, 뭐 다른 임금을 상징한다라는 거고. 상징이지, 상징. 됐니? 그래서 매화가 자꾸 드러나는 지조절개는 연계 작품에서 매화사가 있지요. 세안고절, 아치고절. 그래서 안민영의 매화사가 있다라는 거야. 안민영의 매화사가 있고, 뭐 어리고 성근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기약 능이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제 암양부동하더라. 뭐 이런 매화사도 아마 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그래. 너희 관리 선생님이나 주변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기출문제에서 매화사 뽑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저 매화 지조정일계의 연계 작품으로 안민영의 조선 후기에 시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자, 이제 여름 갑니다. 여름 갑니다. 자, 꽃 지고 꽃이 지니까 봄이 간 거지. 새잎 나니까 여름인 거야. 녹음이 실슬 깔렸는데, 그러니까 녹음이니까 계절적 배경 여름이다. 녹음. 나위 적막하고 비단 휘장 같은 게 여인이잖아. 여인이 있는 나위가 적막하대. 수막이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어. 자,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쓸쓸해. 왜냐하면 고독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독이야. 다시 한번 이게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달라. 나이가 적막하고 슈막이 피어 있으니까 고독하겠지. 왜? 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용을 걷어놓고 이게 그것도 비단 휘장이야. 이것도 비단이야. 걷어놓고 공작 명품으로 된 공작을 둘러둔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적막감을 고독감을 깨기 위한 공간을 변화시킨 거야. 인테리어를 다시 한 거지. 왜 우리가 찝찝할 때 인테리어 다시 하잖아. 기분이 우울할 때 니네 집 인테리어 해봤니? 그러니까 나이가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어. 고독해. 그러니까 부영을 걷어놓고 이런 비단도 걷어놓고 공작 명품으로다가 둘러뒀다는 거야. 방을 좀 새롭게 꾸며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둘러둬가지고 좀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좀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지만 그래도 가뜩 시름한 날은 길었던 거. 그래도 시름은 길어. 왜? 님이 없으니까. 뭔가 노력을 해봐도 그래도 길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앙금 버여놓고 원앙을 수놓은 비단인데 이 원앙의 상징이 뭐지? 이게 아주 각별한 사랑의 부부야. 원앙새가. 그러니까 부부의 금슬을 의미하는 거잖니. 금슬.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덮고 자야지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건데 그런 걸 왜 하겠어? 우리 임과 나는 부부니까. 배워놓고 오색실. 실이라는 것도 여성화자를 알릴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여성화자의 상징이야. 실로 입으로 꼬매야 되니까. 금자 30cm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금으로 만드는 건 명품이겠지. 재워서 님의 옷 지어내니. 그러니까 님의 옷 지어내는 거야. 이게 정성과 사랑 투야. 그럼 정성과 사랑의 원이 뭐였다고요? 매화.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게 1번이 매화고 2번이 뭐야? 님의 옷도 다 뭘 상징한다? 님에 대한 나의 정성과 사랑의 소재가 매화, 님의 옷 두 개 있는 거야. 이 님의 옷을 원앙금의 오색 컬러풀하게 하고 금자로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미화법이라고 하는 거야. 미화, 아름답게 한다. 환경미화라고 하잖니. 우리가 각각 교실을 환경미화자라고 하잖아. 이게 미화법인 거. 이쁘게 꾸미는 거. 미화법. 뭐라고요? 미화법. 원앙, 오색선, 금자. 됐니? 님의 옷. 자, 지어내니. 슈품은 손수자거든. 손의 솜씨야. 커니와 대단하거니와 제도도 격식도 아주 이쁘게 솜씨도 좋고 격식도 좋은 그런 님의 옷이 나왔어요. 자화자찬. 자기 혼자 자기가 해놓고 짱 잘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산호슈. 자화자찬 왠지 알겠니? 자신의 능력이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는 건 나 짱이지 않아요? 나 기술 좋지 않아요? 자화자찬. 이 부분이야. 산호수. 그것도 보석이 담긴 지게야. 지게가 나무지 보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미화법이겠지. 위에 백옥함. 또 백옥으로 만든 함에다가 옷을 담아. 옷을 백옥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또 이제 또 움직이는 거야.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봐라. 나이가 적막하니까는 슈맥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공작을 둘러가지고 이쁘게 했지만 다시 싫으면 길어요. 길어 다시 오색선으로 님의 옷을 빌려가 만들어가지고요. 배고 담아서 보내려고 좋았게 했는데요. 다시 또 부정이 뭐냐면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머우시고 산인가 구름인가 장애물 유명한 장애물입니다. 험하기도 험하다. 즉 바라보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산과 구름이 내가 여기 있고 임금 여기 있는데 임금 여기 있는데 다 가리고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되는 거지? 간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준다.
됐죠? 그러면 산과 구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야? 어떨 땐 산이 뭐 자연의 찬일 수도 있고 구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장애물 간신배. 천리말리 길이 누라서 찾아갈 곳 너무나 먼데 어떻게 찾아갈 곳 못 찾아가겠다. 가거든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뭐를 배곡함을 열어두고 그 안에 옷이 있으니까 그 옷 보고 님의 옷 보고 님의 옷을 내가 만든 옷 보고 나르신가 밝히실까. 아까 또 뭐였었지? 매화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뭔가 보는 거야. 정성과 사랑의 매개체니까 임금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님의 옷 내가 줬는데 이거 보고 야 갖다 버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이 자식 봐라 정성이 지극하구나 어떻게 얘기하실까? 매화를 보고 님의 옷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런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장애물 되게 중요한 거죠. 자화자찬 미화법 됐니? 자, 정철 가사의 같이 보자. 송민각 더불어 가사문의 극치를 이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했지만 송민곡이 더 우세하다. 됐지? 정과정곡의 전통이 있는 충신연주지사다. 됐고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가시리 동동이라서 원래는 정과정, 가시리, 동동, 매화사, 송민곡 다 뭐야 이거 다 연계야. 그래서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한다면 짧게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준다. 자, 여성화자의 설정 효과 연지분 오색선 금자 연지분 오색선 금자 여성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왜 여성으로 했니? 왜 여성으로 했니? 애틋하고 절절하잖니. 심하고 주제 구체할 수 있잖니. 보편적 감정 호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잖니. 사랑은 보편적이잖니. 왜냐면 충성 이건 약간 좀 보편적이진 않잖니. 그러니까 여성이 사랑을 많이 하니까 사랑이란 여성을 했던 거에 효과도 서술형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내신형이니까 지금 빨리 기억해. 왜또 여성화자니까 애절하고 절절한 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정서를 심화하고 주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보편적이라고 하지. 널리 퍼진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보편적이라고 한다. 특수하다의 반대말 특수함의 반대말 보편적. 그럼 보편적이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 여성화자를 드러내는 소재가 오색선, 연지분, 금자도 있는 거야. 자로 못 만드니까. 그런데 여성화임을 알 수 있고 그 여성화자의 효과가 무엇인가 또 내용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 다음에 어휘, 암양, 벼마태, 나위, 수막, 부용, 공자, 휘잔, 장막, 수품, 갖췄거나 험하기도 험하구나 안 좋은 거고 가거든, 금자, 풀척 이랬던 것. 자 이제 가을 갑니다. 가을. 자 가을은 설이야. 그러니까 설이가 갑자기 내리면 가을이기 때문에 하룻밤 설이 기운에 기러기 울어낼제. 자 기러기 갑니다. 이 기러기가 운다라는 것도 감정이입일 수 있는 거겠지. 기러기가 운다 누가 운다 내가 운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될 수 있고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 기러기고 울니까 청각적이다. 그러니까 가을인 거니까. 위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까 선생님 그렸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너무 좀 여기 정남 창평이 있고 한양이잖아. 여기 임금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나가 있는 거야. 그지? 여기 제주도가 있고 뭐 독도가 있고 너무 여기서 이제 쳐다보는데 위루가 어디냐? 위루가 여기 있는 거야. 잘 봐라. 공간 헷갈리면 안 돼. 위루에 혼자 올라서 그 위루는 여기 있는 거지 위루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수정념을 걷어서 수정념을 이렇게 가린 거니까 가린 거를 걷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길 쳐다보겠다는 뜻인 거야. 동산에 달랐고 동산에 달랐죠? 달랐습니다. 달 북극의 별배니 별 다 임금이야. 다 여기 있겠지 지금. 이렇게 본 거야. 별, 달, 임금. 별, 달, 임금. 뭐라고요? 별, 달, 임금. 별, 달, 임금. 왜냐면 님인가 반기신이 눈물이 절로 난다. 슬픈 거겠지. 북극성 임금 상징하다는 것도 대꾸법 나왔다.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배니 대꾸법. 자, 또 여기 시험 여기 3위인 거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데야 얘들아 여기가.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데야. 청광을 피워내요. 청광은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 세 번째. 아까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 첫 번째가 뭐였었죠? 매화. 님에 대한 사랑 뭐였어? 님의 옷 보시고 세 번째가 청광이야. 청광도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야. 청광을 피워내서 봉황루에 붙이고자 했으니까 이 청광이 뭐냐면
푸른 빛이잖아. 이게 푸른 빛을 봉황루는 여긴 거야. 그러니까 위로는 아까 어디였어? 위로는 여기면 여기에 봉황루가 있는 거야. 왜? 야, 봉황이 이게 이 봉황이 임금이니까 여기가 봉황루라고 하면 틀려. 여기가 위로라고 하면 틀려. 봉황루에 뭐를 청광을. 그럼 왜 그러냐면 청광을 붙이고자 한 거야. 내가 붙이고 싶을 때 푸른 빛을 쫙 쏘고 싶대. 그러면 누 위에 이 누가 무슨 누겠니? 이게 위루의 루겠니? 봉황루의 누각이겠니? 위에 걸어두고니까 봉황루 여기에 걸어두고겠지? 이게 봉황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이거 위루 아니야. 여기에다가 청광을 이렇게 걸으라는 거야. 이렇게 청광을 걸으세요. 청광을 걸어서 파랑 온 세상 청광에서 온 세상 파랑 온 세상을 다 비추어 심상궁곡 구석구석을 점낫같이 대낮같이 그러면 대낮같이 맹구쇼소는 이 청광이 없을 때 뭐였다라는 거야. 반대로 밤 어둠 삶이 힘들었다는 뜻인 거겠지. 그지? 이런 것을 청광 내가 청광을 쏴줄 테니 임금님은 봉황루에 계시다가 청광을 걸으셔서 쭉 하세요. 온 세상을 밤이었던 임금이 이거 하기 전까지는 밤이었는데 임금이 하시면 대낮같이 될 겁니다. 이게 뭐야? 선정 올바른 정치. 선정이 뭐야? 올바른 정치를 내가 청광을 줄 테니 임금님 혼자 못하는 거야. 내가 청광을 보내야 돼. 됐니? 그래서 임금의 선정이란 뜻인 거야.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다. 빨간색 한다. 이제 비쳤지 이제. 그럼 비치면 어디까지 와 이제? 내가 있는 위로까지 오겠지. 이 선정이 오겠지. 그러면 자기에게까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면이 있는 거야. 자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왜? 정치적 복귀인 거야. 그래서 정치적 복귀야 이게. 그럼 임금이 보는 성정이 뭔데? 너 이제 그만 올라와. 너 이제 그만 좀 고생하고 올라와. 이걸 오히려 청광을 보내서 다시 비춰서 뭐 순환이야 뭐야.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정치적 복귀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표출했다라는 거야. 더 어려운 건 뭔지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 이 부분이 작가의 목소리가 올라갔다야. 정철. 그리고 그동안 여인의 목소리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그동안 여자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는 화자인 여인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가을 부분에서는 작가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시 한번 상당히 복잡하지 이거. 자, 청광을 피워낸 거 임금 사랑이야. 위루에 있다가 봉황루를 이제 위루에 있다가 수정님을 거뒀더니 달과 별이 보이고 임금님 보였어. 그래서 내가 청광을 빚어내가지고 봉황루에 보쳤어. 봉황루에 청광을 걸어. 이 빛이니까 선, 라이트 하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온 세상은 그동안 어둠이었어. 임금이 안 비춰줘서 비추니까 대낮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선정 올바른 정치 하셔. 근데 그 올바른 정치의 빛이 나 있는 위로까지 내려와. 그러면 날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지?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복귀하겠지? 맞니? 정치적 복귀에 대한 소망을 표출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망 표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청광이 여기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청광은 그냥 비치니까 선정을 비춰주세요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저게 나한테까지 와달라? 그러면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난 정계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소망까지 표출한 게 청광이라는 것까지 깊은 이면적 의미까지 너희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됐냐? 자, 여기까지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되게 어려운 거죠. 가을 해석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을까? 이해됐지? 자, 우리 겨울부터 30분 지났으니까 이 겨울하고 마지막은 겨울 때 할게요. 됐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3강 마칠게요. 맞니? 2강이니? 2강이겠지, 2강. 1강당 2강 했으니까 요 다음부터 3강 할게요. 네, 수고했다 얘들아.